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의 과세 유형을 설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가 증빙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라고 했죠. 이 증빙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과세 유형이 결정이 되고, 다음 증빙을 가지고만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주고받았을 때는 우리가 과세 거래인지 면세 거래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불공제 사유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또 과세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불공제 사유다 뭐다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계산서를 받았다는 건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이라 그랬어요. 그럼 면세품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준 적이 없죠. 부가가치세를 준 적이 없는데 매입세액이 공제되니 안 되니 라고 말하는 건 우스갯소리로 복권 안 사고 복권 1등 당첨되었으면 이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죠. 그래서 줘야지 공제되니 안 되니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증빙을 발행을 해주면 매출인 거고, 증빙을 받으면 매입인 거예요. 그죠? 홍임시 출석 QR 안 되나요? 잠시만요. 자, 그럼 우리가 증빙을 발행해 두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 경우에는 우리는 11번 매출과세라는 유형을 선택할 거고, 우리가 로컬 LC나 외국 신용장 혹은 구매 확인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는 12번 매출 영세를 선택할 거고, 영세율 구분은 3번 대구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그걸 선택해야 됐었어요. 또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는 발행했다는 건 매출이고 계산서는 면세사업의 적격 증빙이니까 13번 매출 면세고, 우리가 물건을 팔면서 그 부가가치세를 받는 과세 거래를 했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적격 증빙을 아무것도 발행해 준 게 없으면 그때는 14건별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직수출이나 아니면 선적하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우리는 16 수출을 선택을 하고,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을 선택하는 거였고, 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다라고 했을 때 혹은 카드로 결제받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세 거래였으면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면 17번 카드 과세,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면 18번 카드 면세를 선택하게 될 거고, 다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거래인데, 자, 죄송해요. 잠깐만요. 자,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는데 현금 영수증 발행했을 때도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 봐서 과세 거래면 22번 현금 과세, 면세 거래면 23번 현금 면세 이렇게 선택을 할 건데, 자, 우리가 매출 과세 유형 중에서 공급 대가 칸에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설정이 되어 있는 유형이 14건별하고 17번 카드 과세하고 22번 현금 과세 이 유형은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쓰면 자동으로 분리가 되는 이런 스타일이었죠. 이제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매매출 전표 입력할 때
이게 우리 시험 때도 기본 설정 값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니까, 근데 실수하면 다시 기회 안 주니까 공급가액 세액을 분리해서 직접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매출에서는 이런 유형인데 그냥 얘는 바로 쓰고 매입 유형 볼게요. 매입의 과세 유형 중에서 공급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설정 유형은 얘는 57번 카드 과세하고 61번 현금 과세. 한마디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이랑 증빙 없는 과세 거래만 우리는 공급 대가를 써주면 분리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매입의 과세 유형을 볼 건데, 자, 매입의 과세 유형에서는 우리가 매입이라고 보려고 그러면 증빙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거래를 하고. 그럼 우리가 거래를 하고 증빙을 받았는데, 자, 그 증빙이 세금 계산서인 경우에는, 자, 세금 계산서인 경우에는 바로 51번 매입과세가 아니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54번 불공,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51번 매입과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불공제 사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라든지 1000cc 초과 차량이나 8인승 이하 승합차라든지 이런 차를 구입하거나 수리하거나 아니면 유류대를 납부하거나 혹은 렌트카를 빌리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는 불공제 사유인 거고, 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라든지 면세 사업 관련이라든지 혹은 우리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54번 불공. 자, 불공제의 전제 조건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아니면 우리는 불공제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공제 사유가 아닌데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51번 매입과세인 거고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럼 원재료나 상품은 그 표현을 썼다는 자체가 재고자산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고자산에 대해서 원재료나 상품을 산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그냥 51번 매입과세로 바로 가는 거예요. 원재료나 상품인 경우에는. 자, 그리고 우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52번 매입 영세를 선택할 거고, 계산서를 받으면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적격 증빙, 근데 이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매입으로 53번 매입 면세.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금 계산서가 수입 세금 계산서 혹은 어디 세관 이렇게 적혀 있으면 55번 수입이 될 거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거나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과세거래냐 면세거래냐를 따져서 과세거래면 57번 카드 과세, 면세거래면 58번 카드 면세. 또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과세거래면 61번 현금 과세, 면세거래면 62번 현금 면세다. 자, 여러분들이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자, 저때 주의하실 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계산서 수치를 했는데 불공제 사유다. 연관성이 있나요? 없죠? 불공제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주고 공제를 받니 안 받니라고 이야기해서 안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는 거래죠. 그럼 계산서는 면세사업의 적격증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계산서라고 말하는 것,
난 부가가치세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이걸 주의하라 그러냐면, 자, 거래처에 화환을 보냈어요. 과세 유형이 뭐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증빙말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거래처에 뭔가를 보냈다라고 하면 접대비 생각을 해서 불공 생각을 해요. 그래라고 일부러 그렇게 내요. 근데 중요한 건 꽃집은 면세 사업자라서 계산서 받을 거예요. 그럼 53번 매입 면세로 가야 되는데 불공제 사유 내용을 먼저 잘못 잡아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을 가지고 제가 먼저 잡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거래 내용을 먼저 보면 함정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수치인데 불공제 사유다? 이건 의미 없는 거죠. 얘는 53번 매입 면세인 거예요. 계산서 받으면 면세지.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증빙은 과세 유형으로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죠.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는데 불공제 사유인 경우에 54번 불공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래서 불공제 사유를 너무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불공제 사유를 보자마자 54 불공 또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과세 유형을 봤으니까 자, 교재 462페이지로 가시고 자, 우리 KLF 프로그램은 회사 1114번으로 들어가시고 1114번 자,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가서 5월달로 하면 우리가 앞 시간에 입력했던 것까지 지금 다들 전 시간 앉았던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들어와 있죠. 근데 앞 데이터 입력 안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1114번은 회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준비되셨죠? 자, 5월 19일 태창산업 주식회사에서 원재료 1,300만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동건에 대하여 5월 11일자로 지급한 계약금이 있으며 대금 중 400만원은 아남전자 주식회사에서 물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이번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했죠.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 그럼 불공제 사유인지 봐야 되는데 원재료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51번 매입과세고 51번 매입과세. 자, 그럼 이제 원재료 산 거니까 차변에 원재료는 맞는데 대변에 돈을 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문제를 보는데 계약금에 대해서 금액을 안 알려주고 조회를 시키는 경우에 이때 날짜를 알려주면 일반 전표에 가서 그냥 확인을 하고 계약금 받는 거에 날짜를 안 알려주면 거래처 원장에 가서 확인할 거예요. 거래처 원장에 가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날짜를 알려줬죠. 날짜 알려주면 일반 전표에 가면 얘가 그냥 바로 등장을 해요. 자, 우리 컴퓨터 일반 전표로 가서 일반 전표에 계약금을 준 거니까 선급금이라고 적혀 있겠죠.
쓰고 계셨나요? 자, 그럼 날짜 5월 11일로 가보시면 300만원의 선급금으로 해서 계약금 중 금액이 보이죠? 일반전표 5월 11일 날 지급한 계약금이 있다라고 해서 5월 11일로 간 거예요. 확인되셨나요? 확인했어요? 됐어요? 5월 11일? 그럼 지금 이제 차변의 선급금을 이제 분기할 때 대변에 300만원 씌워줘야 되겠죠? 그럼 300만원 확인했고 지금 문제에서 계약금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회해야 되겠죠? 분기하려면. 그리고 400만원은 안암전자 물품대금 어음 배서 양도했으니까 받을 어음을 지우고 안암전자 거래처 써줘야 되고, 나머지는 외상했어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5월 19일 날 입력을 하면 51번 매입과세고 원재료 산 거고 1,30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태창산업, 전자세금 계약서죠. 전자예요. 분계는 혼합. 자, 원재료 산 건 맞아요. 그럼 엔터 치고 자, 대변에 우리 방금 계약금 이제 지워줘야 되죠. 물건 받았으니까. 그럼 계약금 줬던 거 선급금이고 300만원이다 라고 확인했죠. 다음 대변에 받을 어음인데, 자, 이 어음은 내 장부에 안암전자라고 적혀있죠. 안암전자고 400만원이고, 그럼 730만원이 나머지 외상이죠. 대변의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서 300만원 확인하는 것과 받을 어음 배서 양도하면서 안암전자로 거래처 바꿔주는 거, 배서 양도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빠뜨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 5월 21일 제품 2,500만원을 현대전자에 납품하고 전자세금 계약서를 발급하다. 대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그럼 세금 계약서 발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계약금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될 건데, 계약금, 자, 얘 계정 과목 뭐죠? 이 계약금 계정 과목, 거래처 원장 조회하는 건 계정 과목 모르면 조회 못해요. 그럼 계정 과목 쓰고 거래처 써야지 나오거든. 그래서 제가 날짜 알면 날짜로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얘가 날짜가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서 못 찾고 엉뚱한 거 찾으면 안 되죠. 자, 우리 계약금을 물건 지금 팔고 있는 거죠. 그럼 미리 받은 돈이 선수금이겠죠. 그죠? 그러면 선수금의 현대전자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메인 메뉴에서 자, 여기에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가 있죠. 제일 위에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서 기간은 시작부터 써도 되는데 일단 5월 21일부터 5월 21일, 자, 일단 여러분들 21일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선수금 거래처는 현대전자.
그럼 지금 선수금이라고 해서 받은 돈이 950만 원이 있죠. 그죠? 자, 항상 조회를 할 때는 자, 보시면 끝나는 날짜는 무조건 오늘 날짜를 써야 돼요. 잔액을 볼 거니까. 그런데 시작하는 날짜는 오늘 날 조회하는 날을 써도 되고 옛날을 써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데이터를 좀 잘못 만든 게 보시면 제가 1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보니까 작년에 받은 계약금이 450이 있고 올해 500을 받았어요. 지금 얘는 지금 5월 4일날 500만원 받았고 정기월은 작년에 넘어온 게 450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올해 받은 것만 계약금이라면 500만원을 사이 빼야 되는 거고 전부 다가 이 계약금이면 950 다 빼는 거겠죠. 시험 때는 절대 이렇게 애매하게 안 내요. 그냥 딱 깔끔하게 올해 발생했거나 전부 다 작년에 발생했거나. 그래서 그냥 우리는 950만원 쓸게요. 어느 것은 상관없으니까. 그럼 950만원을 계약금이라고 보고 그럼 나머지는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날짜 5월 21일 날 11번 매출과세 제품을 팔았고 2,5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현대전자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그럼 차변에 우리가 계약금 미리 받은 건 전액이 95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아셨죠? 자, 다음 5월 22일 순창문고로부터 영업부에서 사용할 복사용지를 구입하고 대금은 아래 카드로 결제하였다. 비용 처리하라. 그럼 카드로 결제하였다. 매입이죠? 그러니까 카드 결제했겠지. 그럼 매입이면 카드 거래니까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 보는데 자 이렇게 증빙이 있으면 증빙의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별도로 적혀 있으면 과세 거래인 거예요. 그럼 얘는 57번 카드 과세겠죠.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으면 카드사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 안 적혀 있네요. 그래서 신한카드사 확인하고 자, 그럼 57번 카드 과세고 복사용지 산 거니까 비용 처리하래요.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되고 영업부 거니까 800번대 소모품비. 대금은 카드로 결제했대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데 외상이죠. 그래서 미지급금에 신한카드사에 돈 갚아야 된다고 적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자 천천히 같이 하면서 볼게요. 22일 날 57번 자 57번 카드 과세. 자, 우리가 산 거는 복사용지를 샀고 자, 금액 쓰는 거는 11만원이라고 써야 되죠. 11만원이라고 쓰면 10만원에 만원으로 분리돼요. 그죠? 자,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저처럼 실수로 여기에 이렇게 10만원이라고 쓰면 잘못된 건 바로 느낌이 오죠. 그럼 여기 공급 대가 써야지라고 해서 11만원이라고 쓰시면 다시 기회 안 줘요. 완전 생뚱맞은 숫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실수하게 되면
그냥 여기에 10만 원에 만 원이라고 쓰시면 돼요. 처음부터 11만 원 쓰면 좋고 실수하면 그냥 10만 원에 만 원이라고 쓰고, 그럼 우리한테 카드 거래한 곳은, 여기는 카드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증빙을 준 곳은 순창문고잖아. 그럼 순창문고한테 부가가치세를 줬다고 신고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카드사로 커서가 들어갔죠. 순창문고 쓰고 엔터 치면 카드사로 들어가지 않았나요? 들어갔죠? 그럼 카드사에서 F2번 누르면, 자, 신한카드 두 번째 거에 있네요. 자, 그리고 분기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일반적인 상거래는 상품 원재료 사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잖아. 그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면 4번 카드라고 한번 써보시면, 4번 카드라고 하면 아래에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붙죠. 자, 이건 활용하시라고 제가 기능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카드 거래에서 거래처 쓰고 나서 카드사 쓰고 난 후에 분기용은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카드라고 하면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붙었죠. 그럼 다시 분기유형에 가서 카드를 2번 외상이라고 눌러보시면 외상 매입금에 카드사가 붙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팁으로 봤을 때 카드 거래인데, 매출이든 매입이든 카드 거래인데 일반적인 상거래이면 우리 분계 유형을 2번 외상으로 하고, 일반적인 상거래 외는 분계 유형을 4번 카드로 하면 우리가 필요한 계정 과목에 거래처 써주는 행동은 한다는 이야기예요. 컴퓨터가. 근데 이걸 꼭 써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소모품 산 거는 상품 원재료 산 게 아니죠. 그래서 4번 카드라고 하면 카드사에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붙었으니까 원재료 산 게 아니고 소모품비다라고만 분기하면 분기가 끝나죠. 이렇게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 거는 두고 저 화면을 보세요. 나는 외상이다 카드다 이 쓰는 게 너무 싫어. 그러면 3번 혼합으로 해서 원재료를 소모품비로 바꾸고 대변에 미지급금, 신한카드사 이렇게 꼭 이렇게 하셔도 정답이에요. 위아래 순서만 틀리지 여러분들이 카드로 분기 이용한 거하고 분기 내용은 똑같죠. 근데 제가 왜 방금 그 기능을 가르쳐 줬냐면 이거 안 쓰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연습하다가 내가 계속 실수로 여기 카드사로 거래처를 안 바꾼다면 그냥 모음 걸고 4번 카드 누르신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거래처 안 쓰는 어차피 이거 안 쓰면 이 문제 틀린 거예요. 3점. 부분체점 그런 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거래처를 미지급금에 써주는 게 중요한데, 이거 실수가 나한테서 일어난다면 차라리 여기에 분기유형을 4번으로 쓰는 게 그 실수는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자,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분계만 똑같으면 전부 다 정답이에요. 자, 다음 5월 25일 새로운 컴퓨터로 교체를 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처분하고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시드원가 500만원, 감가상각 누계 450만원이며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적혀있죠.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판매한 이 컴퓨터의 장부가액은 얼마일까요? 장부가액. 자, 힌트. 취득 500만 원에 사서 450만 원 달았대. 그럼 얘는 지금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500에 사서 450 달았으면 50만 원짜리라는 거죠. 우리 제목이 할때 유형자산에서 그래서 제가 기억하자라고 했죠. 장부가 제가 많이 물어볼 거라고. 얘는 지금 500에 사서 지금까지 감가상각된 금액이 450이라는 건 50만 원짜리 지금 컴퓨터라는 이야기다. 장부 금액은 5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지금 얼마에 팔았죠? 80만 원에 팔았죠. 그럼 80만 원에 팔았으면 30만 장부 가격은 장부에는 50만 원짜리라 적혀 있었는데 30만 원 아니 80만 원 받았으니까 30만 원 이익이죠. 그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자, 과거에 유형자산 매각에 대해서 분개할 때 첫 번째 대변에 유형자산 그리고 취득원가를 쓰고 첫 번째, 두 번째 차변에 유형자산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고 다음 세 번째 차변에 수령하거나 수령할 금액을 쓰는데 이제 매입 매출 전표니까 얘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써야 되는 거고 네 번째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쓰게 되겠죠. 자, 이 순서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문제는 시험에 매우 빈도가 높아요. 진짜 심할 때는 1년에 6번 나왔어요. 6번 나왔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 전부 다 나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에요. 이걸 틀을 안 잡고 들어가는 건 일단 3점 빼고 들어가겠다. 스스로 핸디캡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일단 부가가치세를 빼고 우리가 과거에 분개할 때를 생각해 보면 자, 부가세 빼고 그냥 80만 원에 얘를 팔았다 볼게요. 그러면 대변에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니까 비품이고 얘는 취득원가 500만 원, 두 번째 비품의 감가상각 무게액, 비품의 짝지로 해서 450만 원. 그리고 내가 돈을 받는데 예를 들어 현금으로 80만 원을 받으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30만 원이 들어오게 되죠. 지금 부가가치세 없이 일반 전표팀 우리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11번 매출 과세를 하면서 얘를 8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8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8만 원을 잡아주겠죠. 그럼 제품 매출이 아니니까 제품 매출을 비품으로 바꾸고 80만 원짜리가 아니고 장부에는 500만 원짜리였으니까 500만 원으로 수정해 줘야 돼요. 지금 대변의 유형자산 취득원가 쓰는 걸 제품 매출 그리고 공급 가액 있는 걸 수정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제품 매출을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공급 가액을 취득원가로 수정해 줘야 돼요. 가액을 지금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이걸 수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바로 그럼 비품 다음 번호겠죠. 감가상각 누계액 450만원이다 라고 쓰고, 다음 차변에 현금 받는데 우리는 88만원 받아야 되겠죠. 자, 여기 분계가 두 개 가지고 차이점 보면 지금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제가 안 쓴 건데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8만원 늘어났죠. 8만원이 얘는 없던 거잖아. 지금 아직 제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안 쓰는데 그냥 쓰고 비교할게요. 자, 그럼 대변에 8만원 늘어난 거죠. 부가세 예수금 받아줘야 되는 거, 내가 판 금액에. 그래서 차변에 돈 받는 게 88만원이 된 거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 거하고 차이는 부가가치세가 8만원 붙고 8만원 더 받는 거밖에 없어. 일반 전표다 매입 매출 전표다 분계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위아래 차이 느낌 오시나요? 분계 똑같은데 내가 80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8만원 받아서 줘야 되잖아. 그만큼 8만원만큼 예수금 받은 거 대신 낼 거. 그래서 차변에 돈 받은 현금이 88만원으로 8만 넣은 거밖에 없어요. 차변 대변에 부가가치세 받는 거밖에 없지 나머지 똑같은 분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계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걸 자, 지금은 같이 입력하고 이 다음에 이 문제 나오면 먼저 입력하시라고 할 건데, 자, 지금 방금 제가 이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실수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아래 분계는 결국 일반전표잖아. 분계는 일반전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파는 이 물건의 장부금액이 얼마인지, 우리는 항상 처분손익은 장부금액과 판매한 금액의 차이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판매한 컴퓨터의 장부금액은 50만원인 거예요. 그럼 50만원짜리를 팔았는데 그럼 얼마 받고 팔았는지, 부가가치세 내 돈 아니죠. 80만원이 내 돈인 거예요. 그럼 50만원짜리를 80만원에 팔았으니까 30만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안 나오면 나 분계 틀렸다 생각하고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러라고 제가 지금 장부가액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써보면 2월 25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했죠. 11번 매출과세고 컴퓨터 80만원대 부가가치세 8만원이고 공급받는 자는 정밀전자. 전자세금계산서고, 자, 이제 잘 보고 기억하세요. 분계는 혼합. 자, 첫 번째가 제품 매출을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비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제품 판 거 아니잖아. 그럼 지금 우리는 80만원짜리 비품 판 게 아니고 장부에 500만원에 450만원 달았다고 적혀있는 비품을 판 거죠. 그걸 지워야지. 그래서 대변에 80만원을 500만원으로 변경. 다음 차변에 비품 다음 번호의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 금액을 입력하고, 다음 차변에 이제 돈 받는 거 현금으로 우리는 88만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위에 플러스로 30만원 떴네요. 플러스로. 그럼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돈 이득인 거니까 수익자리는 대변이죠.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제가 원초적으로 다시 써드릴게요.
매입 매출 전표 유형 자산 매각하며 첫 번째 제품 매출을 유형 자산 계정 과목으로 변경을 하고 두 번째 공급 가액을 유형 자산 취득 원가로 변경을 하고 세 번째 차변에 유형 자산 다음 계정 과목 코드 번호를 입력하고 네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하고 다섯 번째 우리가 수령했거나 수령할 그럼 수령할 얘는 돈 안 받았다는 거죠. 미수금이에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잖아. 지금 고정자산 유형자산 매각하는 거니까 미수금을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입력을 할 거예요. 나눠 쓰든 간에.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위해를 봤는데 대차 차액이 플러스면 대변에 유형 자산 처분 이익하고 나머지 잔액이고 대차 차액이 마이너스면 차변에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 잔액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이게 지금 방금 제가 그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해 가면서 한 이야기예요. 얘가 자 이건 회계 1급이든 세무 2급이든 자주 나오는 거니까 사실 회계 1급에서는 어렵게 낸다고 내는 거고 잘 틀려주니까 틀려라고 할 때 세무 2급은 자연스럽게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20번 문제만 보고 쉴게요. (5월 28일) 자, 중고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1,650만원 부가세 포함 전액 10개월 할부로 하였으며 대금은 다음 달 28일부터 지급한다. 그럼 이번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불공제 사용지 볼 건데 1998cc 승용차를 구입했어요. 1000cc 초과했죠? 그래서 54번 불공이고 차량 운반구 산 거고 자 대변에 대금은 전액 할부했죠? 지금 돈 준 거 하나도 없잖아. 전액 다음 달부터 주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돈 안 주면 다 외상인 거예요. 할부도 외상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날짜 5월 28일 날 54번 불고 자, 승용차 1650만원 포함이니까 1500만원이라고 써야 되겠죠. 거래처는 중고자동차 주식회사 전자세금 계산서 불공제 사유는 자 3번 비용음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다음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산 건 원재료가 아니니까 차량 운반구로 바꾸고 자 고정자산 간편등록은 취소 시험 때는 사용 안 하면 돼 있어요. 다음에 대변에
우리는 전액 미지급금이다. 1650만원.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비용 처리하거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했잖아요.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차량 운반구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매입세 공제가 되면 부가세 대급금으로 들어오는 애가 공제가 안 되니까 그냥 이 어차피 1650 줘서 150 돌려받으면 1500만 원짜리가 될 건데 얘는 못 돌려받으니까 얘 샀기 때문에 손해본 돈이잖아. 그냥 1650만 원에 산 거죠. 우리야. 우리가 차 사면 1650 주고 끝이잖아. 그래서 165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또 계속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